안녕하십니까. 채널A 정치부장 정용관입니다.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겠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지속과 인형 여부를 두고 실시한 무기명 투표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희생자를 수습한 이후 100일이 넘도록 추가 희생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세월호 선실이 바다 밑바닥에 압착돼 더 이상 수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장 잠수사들은 어려움을 말하는데요. 가족을 품에 안아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바람이 더 큰 마음의 상처로 돌아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정용관의 수사병법 시작합니다. 국감 도피 논란을 빚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오늘 비로소 국감장에 나왔다고 하죠. 오늘 정치권 핫이슈 현장 기자 직접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수정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성주 총재 국감장에 나왔다던데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나요? 김 총재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네, 지금 지난주 국감을 앞두고 중국 출장길에 나서서 뺑소니 출국 논란을 빚었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지금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복지 국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른 피감 기관들 국감이 모두 끝나서 나홀로 국감에 나서서 그런지 좀 긴장된 모습이었는데요. 김성주 총재 먼저 우선 공인이 돼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 아태 지역 총재 회의가 4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였다면서요. 그 대북교류 정직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은 뭐 핑계치고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사과할 거면 깨끗이 하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도 보훈 인사 자질을 놓고 집중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어정쩡한 칩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고위원 사퇴를 고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철회한다는 겁니까? 네, 알쏭달쏭 하시죠. 아직까지는 사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 사퇴 철회를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김태호 의원 오늘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는 불참했는데요. 지금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중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3번이나 만나 사퇴 철회를 요청하면서 김 의원의 고심이 깊어졌고 때문에 당에서는 김 의원이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거다 이런 관측에 살짝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돌아오는 쪽에 살짝 무게가 실리고 있다. 네네. 네, 어쨌든 그런 김태호 최고위원 사퇴 파동 등을 거치면서 김무성 대표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 김태호 의원 사퇴 논란이 개헌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좀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준 것 같습니다. 당장 김무성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했고요. 1위인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조사를 보면요. 김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2.9%포인트, 재보궐선거위에는 처음으로 15%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권을 잡은 대권 주자로서 재보선 선거 이후 체계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어떻게 반전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네. 네, 잠깐 야당으로 넘어가 보죠. 문재인 의원,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겠다는 발표가 난 게 지난 24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작권 전환 방침을 결정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이 사흘 동안 침묵해서 좀 의아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작심한 듯 박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파기를 넘어서 국민을 속였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문 의원이 평소 쓰던 표현보다 좀 더 센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지금 이제 타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혹은 친노 진영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벌써부터 차기 대선 주자들의 존재감 싸움이 치열합니다. 연일 강수를 두는 잠룡들. 과연 호수일까요? 악수일까요?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좀 전에도 저희가 우리 임수정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오늘 하여간
마지막 날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기업인이라서 규정을 잘 몰랐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김성주 총재의 문제는 어쨌든 뭐랄까요, 이제 국감을 좀 회피했다 이런 논란, 괘씸죄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좀 적합한 사람이 대한민국 십자사 총재를 맡은 거냐 이런 게 좀 서로 뒤섞여서 지금 저런 어떤 논란에 휘말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좀 보세요? 대한적십자사 총재라고 그러죠? 네. 그 총재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분이 적합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적합한가? 네. 뭐 그동안은 그전에도- 되게 명망가들이 했죠. 네. 그럼 김성주 씨는 명망가 아닌가요? 기업인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기업인으로서 명망가 아닌가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명망가잖아요. 아주 세계적으로 기업에 성공을 했고 네.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된 분이고 뭐 외국에 어디 나가봐도 그분의 그 브랜드가 어디나 다 있고 네. 뭐 그러면은 명망가죠. 아마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적십자 총재보다도 국제적 명망은 제일 높을 텐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나는 그분의 네. 자격 여부를 따진 것도 우습고 또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는 어떤 점에서는 사회 봉사하는 자리인데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뭐 돈이 없어서 간 것도 아닐 거고 네. 뭐 월급이 그리워서 간 것도 아닌 거고 근데 저는 보니까 뭐 일어서서 사과해라 뭐 국회의원은 막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아니 정치를 공부했다는 게 겨우 그거냐 이렇게 말해도 네.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물론 김성주 총재가 제 시간에 가지 않고 뭐 네. 정말 그런 의심을 줬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서브스탄스를 물어봐야지 너 뭐 정치학 공부했다는 게 뭐 이런 것도 모르냐 일어서서 해라 네. 또 뭐 유치한 핑계 대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저분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과는 질문에 전혀 거리가 뭐 네. 정말 그 질문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나도 뭐 이 박사님하고 거의 같은 톤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네.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은 국정감사가 불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행태라면은.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정신은 행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네. 또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느냐. 그렇죠. 이거를 조사하고 네. 체근하고 또 이 국민들의 이걸 여론을 반영하는 저건데 네. 아니 이런 식으로 맨날 밖에 나가 있다가 네. 무슨 뭐 벼락치기 공부하는 식으로 2, 3일 만에 뚝딱 하고 이게 그 피감기관이 수백 개예요. 네. 열심히 해도 현찮은데 시체 말로 말이지 정치를 엉망으로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불러다 놓고 호통만 치고 네. 그리고 적십자 총재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말이야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회비는 안 예, 냈다고 예, 보니까. 그거는 뭐 등잔 밑이 좀 약간 어두운 경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일어나서 인사하라. 그 지난번에 그 김 의원 말이지 세월호 사건 팀하고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폭행 사건 났잖아요. 김현 의원. 김현 의원. 네. 그거 너 나 몰라?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거 앉아서 인사하면 어떻다고 일어나서 인사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군림하는 적으로 말이야. 국민들의 아픔을 국민들의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를 대변하라 했더니 맨날 그냥 국회 그리고 세금을 왜 매일 받아가는 거예요? 말로는 다 토해낸다고 그래 한 사람도 안 토해내. 문호동 부임금을 뭐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말로는 누구 못합니까? 지금 국회는요. 네. 지금 말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국감장에서 호통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적반하장이야.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국감 무용론, 사실 국감 무용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네, 김부선 씨가 지금 국회 교통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 김부선 씨, 영화배우 김부선 씨는 그 난방비 문제 등으로, 이 주민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폭행 사건, 뭐 고소고발 전에 지금 입사 있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가 좀 나와서 교통이 지금 금방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난방비리 이거 우리 몰랐잖아. 아파트 다 살면서도 그 김부선 씨가 잘 터뜨렸더라고요. 그래. 뭐 그걸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고요. 뭐 본질은 그게 아니고 우선 재건축 뭐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난방비를 뭐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뭐 있다 없다 뭐가 잘못 통계가 된 거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예,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죠. 네. 국감 무용론 잠깐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감을 뭐 상시 국감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국정감사 제도보다도 네. 좀 더 효과적인 제도 그러고요. 지금 정부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이 정말 그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좌관들이 기껏해야 자료 요청하는 건데 네. 그 자료를 제대로 분석이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Government Accounting Office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해주시죠. 그럼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 감사원 비슷한 건데, 네. 감사원 비슷한 건데, 감사원이 그 국회에 속해 있고요. 네. 그게 독립기구예요. 네. 그리고 감사원 원장 임기가 15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당파에 기울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굉장히 이런 국회에 전문적인 뭐 그런 권한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논란도 있고. 국회와 관계없이 네. 그건 전문기관이에요. 전문기관이고 전문기관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에 소속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라든지 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네. 또는 부정은 없는지 회계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뭐 지금 그런 것들을 갖다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네, 전문인들이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정감사하고는 클래스가 다르죠. 우리나라 국정감사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근데 행정부에서 국감 무용론을 얘기하는 건 조금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는 국감을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후 예방이 이제 검찰이 하는 거고요. 네. 사전 예방은 이제 감사원입니까? 네. 감사원은 지금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회계감사는 심계원이 그렇죠. 있었죠. 예, 예. 그거하고 이제 감찰, 네. 순수한 감찰. 네. 그래서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한 대로 그 미국처럼 말이죠. 네. 심계 기능을 갖다가 국회로 넣는 게 옳습니다. 네. 그 수시로 해서 정확히 전문기관이니까 네. 그거를 제대로 예산 집행하는지 네. 지금 예산 펑크난 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 제일 황당한 게 국방 예산 하라고 그랬더니 총 안 나가는 거, 올해 안 나가는 거, 1억 원짜리를 40억, 이거는 거의 저는 말이죠. 네. 이건 국가사범이에요. 사형제에 해당한다고, 이거는. 전쟁 났을 때 무기들로 이렇게 갔는데, 네. 전부 녹슬은 외란 총이 때 안 그런 일이 나간다. 났잖아요. 네.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는데, 군인들 옛날 달려가가지고. 같으면 같으면 이거 사형이에요. 그런 거에 해당할 사안이다. 그래서 네. 감찰 기능은 더 강화하자. 강화해야 된다. 강화하자. 그러니까는 헌법 얘기 이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헌법을 조만간 손대면요. 네. 저 심계 기능은 국회로 넣어서 정말 전문기관 하고. 생기고 그래야 행정부 컨트롤이 제대로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감찰. 네. 옛날로 보면 이게 어사대부거든요. 네. 황제 밑에 있었습니다만 황제의 직접적인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되지만 네. 독립적이에요. 네. 그래서 더- 분명하게 행정부를 이제 네, 행정부를 컨트롤하는 견제하고 거죠. 컨트롤 강화, 강화. 감시하는 기능은 강화돼야 강화돼야 되는데 된다, 이거. 알겠습니다. 자, 잠깐 정치권 얘기 다시 또 계속 해보면 문재인 의원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긴급 조치 시대가 연상이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비판을 했었는데 개헌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세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이다. 그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한번 문재인 의원의 발언 내용 한번 보시죠. 공약 파기를 넘어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70년 넘게 전시군사 작전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 저 말의 취지는 국민을 속인 거다. 또 하나는 전시작전권은 지금 전환이냐 환수냐 서로 용어 선택도 다른데요. 환수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것 같거든요. 문재인 의원은. 네. 이른바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거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국방에 관해서는 절대로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네, 그걸 영어로는 세컨 게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안보 국방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이라도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1949년도에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지 않았더라면은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을까? 그렇죠. 그게 세컨 게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전에, 예, 6.25 1년 전에. 6.25 1년 전에 철수하지 않았더라면 김일성이가 전쟁을 시작했을까? 네. 그게 세컨 게스란 말이에요. 네.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북한에 쳐들어오더라도 네. 국방 자주권이 필요하니까 1949년도에 미군이 나간 게 잘 됐다, 잘 된 거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변접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자껏 이양이라는 것이 김정은에게 어떤 오판을 하게 할 작은 가능성으로도 있다라면은 네.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문재인 씨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야당 전체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국방안보를 자꾸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네. 국방안보는 국민 생존권이고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권 생존의 문제다. 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네. 절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친노 정치인들이 소위 노무현, 유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국방이란 자존심이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친노라고 하지만 친노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유훈 정치를 하고 있다.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 유훈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요, 북한도 저렇게 되는 거고, 아르헨틴도 저렇게 되는 거고, 지금 친노 좌파들이 하루속히 버려야 되는 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을 이게 노무현을 극복하고 벗어나야 그렇죠. 된다. 그래야지 노무현 이 문제도 전 대통령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 네. 우리 신 박사는 예. 지금 어쨌든 지금 전자권 전환 문제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문재인 의원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각을 세우는 문제 그 두 가지가 지금 결부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전자권 전환 문제. 뭘 그걸 나눠서 얘기해 뭉뚱거려 네, 얘기하죠. 네. 뭐 그 문재인 의원은 그걸 구분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마키아벨리는 군도론에서 뭐라 그랬냔 말이죠. 네. 그 언즉시야 말인즉 옳아요. 옳은 얘기야 다 하지. 말은 옳다. 국방이야 늘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 네. 더군다나 강대국에 맡기면 안 된다. 네. 이게 뭐 군주론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나오죠. 아니 그 다 옳은 얘기 아는데 지금 이 박사님 함부로 말씀하셨더니 이거 쓰지 마라. 1950년대 엑시슨 라인 저거 했을 때 네. 그대로 당했잖아요. 네. 당시에 소련하고 중국은 마오하고 말이죠. 스탈린하고 해서 김일성한테 오다 줘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치고 올라갔는데 마오는 만주 먹힌다 그래가지고 그냥 밀고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국제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한반도 분단이 이렇게 됐어요. 네. 내부적인 저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전체적인 상황 보면은 60, 70년 만에 호시절이 온 것 같아요. 통일될 수 있는. 근데 지금 말씀을 이제 요지를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의원의 말은 언즉시야. 자주 국방하는 거 맞지? 맞는데 네. 보세요. 재작년, 작년 핵미사일 도발한 데다가 오늘 뉴스 보도에는 말이죠. 네. 뭐 조간신문에는 핵탄두 개발까지 됐다는. 핵탄두, 미국 애들이 뭐 소형화. 했다, 이거. 소형화. 물건 뭐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긴장 조성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지금 뭐예요? 초미지급이야. 네. 대갈공명의 출사표로 얘기하면은 국가 위망지추라고. 예. 나라가 망하는 가을날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런 얘기 길 가는 삼척동자도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전직이 아니라 말이죠. 뭡니까? 대선 후보였죠. 후보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대통령 발목이나 잡는 식으로 말이지. 아니,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아량, 급료가 없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네. 지금 아까 이 박사님 얘기했듯이 지금 친노가, 네. 친노 그룹의 좌장 아닙니까? 네. 이거는 국민들한테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 하니까는 경제 도와주는 것도 없지. 지난번에 그 세월호 단식 소리 할 때 옆에 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더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지. 이제는 전자권. 단식에 국민들 저것도 동조했죠. 다 네. 우리가 저걸 해가지고 자주 국방하는 거 누구보다도 바라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못 하잖아요. 네. 미국 때문에. 네. 옵션에 걸려 있잖아요. 네. 만약 우리 멋대로 하면은 미국하고 교섭 다 끝나는데. 네. 그냥 정치도 현실이지만은 네. 국방은 현실 중에 현실. 네. 이 박사님 말씀대로 생존권에 달린 문제라고. 네. 이런 문제를 저렇게 아무나 언즉시야 말하는 즉 다 옳은 얘기나 해가지고 말이야. 대통령 발목이나 잡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진다. 나 그죠. 문재인 의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예, 왜 그럴까요? 아, 왜? 그게 꼼수죠. 이 박사님 지난번에 모 방송에서 말씀 잘하셨대. 인권 변호사 하면 딱 어울린다고. 한번 이 박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근데요, 저게 어떤 점에서 보면 약간 이제 표현은 조금 네, 예, 네, 좀 공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파를 결집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네트워크 정당 하자고 그랬다, 인터넷 정당 하자고 그랬다 네. 막 치고 박잖아요, 두 분이서. 네. 그런데 이제 전자권을 가지고 예. 좌파 지지자들 나한테 다 결집시키겠다. 네. 이 전자권 문제에 관련돼서 저기 보면 문재인 씨가 네, 거의 지금 반 정도, 지지율이 반토막밖에 안 나오잖아요. 3등입니다. 뭐 근데 물론 반토막밖에 안 돼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저게 전자권 큰 차이가 문제를 아닌데, 통해 네. 가지고 좌파의 지지를 결집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 우파는 그 말에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전자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권 당연히 연기해야 된다. 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우파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중요한 거는 문재인 씨한테는 좌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좌파들의 이 대통령하고 이렇게 서로 그걸 함으로써 좌파들의 지지를 이끌어올리는 일단은 그런 의도를 자기 몇 개 보이는 지지층을 좀 확고히 다지는 그런 그렇죠. 전략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잠깐 여당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예. 김태호 의원, 지금 예, 예. 최고위원을 그만두겠다 사퇴 선언을 했는데 또 뭐 김무성 대표가 찾아가서 뭐 같이 폭탄주도 10잔씩 마시고 뭐 설득을 해서 그런지 좀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 뭐 폭탄주 마시면 이렇게 뭐 생각이나 톤이 바뀌는 겁니까? 나는 전에 그 야당 원내대표 네. 박영선 네네. 그때도 강공 드라이브로 좀 나가라 말이죠. 저도 종편 네. 나와서 많이 얘기했는데 네. 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당신이 좀 쏴달라 말이죠. 네. 국민들의 여만 그랬어요. 근데 또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가지고 뭐 슬슬 다시 퇴장했는데 네.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그저께인가 딱 나올 때, 네. 야, 경제부도가 먼저다 말이죠. 네. 딱 그 자아반성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야, 저러다가 국회의원까지 할까봐, 아이, 그것만은 간두시라고 내심 말했는데, 이분은 뭐야? 또 오늘, 아직 뭐 최종 김무성 결정한 건 아닙니다. 예. 아, 절대 그러가면 그 사람 진짜 이거 시체말로 말이죠. 만화됩니다. 만화. 만화 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아,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은 생명력이 없어. 더군다나 그분은 뭐 저 대권까지 노린다면서요. 젊은적으로 말이죠. 그렇죠. 차기. 네. 아, 이거를 신중하게 했어야 되고 또 일단 결단했으면은 정치인으로서 그걸 보여줘야 되고 더 나가면은 옛날에 오세훈 의원직 던지듯이 네. 말이야. 딱 대권을 겨냥한다 이래야지 문재인 의원처럼 대권 나오면서 의원직 가지고 그냥 현직 대통령 발목이나 네. 잡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거죠. 김태희 의원도 큰 꿈이 있으면은 딱 밀어붙여야지. 지금 국민들 여망은 정치권에 대한 자아 발전이 안 되니까 네. 외부에서 수술이라도 하라 이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는 폭파시킨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여의도를. 여의도를 폭파. 그렇잖아요. 심정적으로. 뭐, 심정적으로. 그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뭐 스프레이도 뿌려놓고 뭐 아니, 또. 스프레이 이렇게 차원이 또- 아니라 이거 진짜 세비 낭비하다 국민들을 아니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자꾸 잡고 있는 형상이에요 지금. 네. 뭘 도움되는 거 있어야지. 민생에 네. 도움이 되나 아니면 백성들의 원망을 제대로 받아서 남겨서 무슨 입법 제도를 만드나 네. 정책을 만드나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100며칠 동안. 알겠습니다. 네. 김태호 의원 이왕 그렇게 정치적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그 끝까지 가야지. 그걸 뭐 또 다시 또 철회하냐. 이거 좀 우스운 어떤 행보로 비칠 거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김태우 의원이 정치의 미숙함을 보여준 거예요. 정치라는 미숙함을 보여준 네, 거죠. 아직 그분의 고유 브랜드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네. 또 국민들에게 어떤 확실한 어필하는 것도 없고 네. 그러나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다는 거는 다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의 위치를 정한 일이 있는데 잠깐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검찰이 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계속 말씀하시죠. 네. 예. 그래서 김태호 의원이 이런 행보를 보인 거는 정치를 잘 모른다. 네. 네, 정치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남이 흉내내는 게 정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그 브랜드가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브랜드가 없잖아요. 네. 자, 짧게 지금 아까 뭐 문재인 의원이 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네. 청와대가 뭐 김무성 대표와의 그 개헌 논쟁을 그 와중에서 좀 정무적으로 뭔가 좀 미숙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아니,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그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이 오래됐잖아요. 네. 10여 년 이렇게 되고 그 중에 뭐 애증의 갈등에 여러 그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때는요. 네. 이걸 그대로 방관하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방자한 쪽으로 갔어요. 이걸 그대로 방자 쪽으로 놔두면 갔다? 네. 그대로 놔두면 지로구이마가 나온다고. 황제를 지로- 갖다가 구이마. 허팝에 만들고 네. 사슴을 저 해가지고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줄 세우게 했잖아요. 김재원 네. 의원인가가 형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문자 메시지 나온 거 다 보셨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그 조폭사에도 이거보단 나을 것 같아. 네.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나가서 그 디플로맷 정상 네. 서밋 이거 하는데 지금 옆에 나가가지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말이야. 개헌위원회 본물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그 기자들 다 앞에서 일부러 흘린 거지. 네. 정면으로 헤딩한 겁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아, 청와대의 뒤늦은 강력 경고는 오히려 늦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늦었다, 봅니다. 네. 적절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이인호 KBS 이사장의 김구는 공로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논란입니다. 김구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 그리고 북한의 핵탄두 기술력, 전자권 전원 연결을 둘러싼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역사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범 김구 선생,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의 발언이 지금 논쟁을 촉발시켰는데요. 먼저 이인호 이사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수반까지 하시면서 이 독립운동가로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지만은 48년에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대한민국의 이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바로 저 말씀인데요. 지금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김구 선생은 건국의 공로자는 아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당시 뭐 야당 의원들이 뭐 비판도 하고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지적도 하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호 이사장 말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대로. 독립운동에 대한 네. 위대한 공로가 있다 하는 것을 네. 인정하고 마지막에 네. 대한민국 건국에는 반대했다. 네.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를 했던 거죠. 그렇죠. 네. 단독 정부 수립이 아니라 한반도에 네. 유일한 합법 정부를 만드는데 반대한 거죠. 유일한 합법 그렇죠. 정부를 만드는데 대한민국만이 지금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고 정통국가입니다. 네. 예. 단독 정부가 아니에요. 아. 그다음에 네.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네. 그다음 제 생각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본다면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이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건국에 공이 있는 분이다. 아니 이인호 선생의 이야기도 취지가 그겁니다. 네.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또 독립운동을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네. 상해 임시정부가 공산주의자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은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7년 무렵까지는 이승만 노선과 김구 노선이 같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김구 선생이 오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한테 뭐 이용당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좌우 합작. 네. 그리고 공산주의자와의 좌우 합작을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했습니다. 네. 김구 선생은 거기에 동조한 입장이었어요. 예. 거기서 갈렸습니다. 아, 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좌우 합작을 하면은 이건 공산화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처럼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이것은 네. 호열자와 같다. 네. 인간은 호열자와 살 수 없다라는 그 판단이 네. 정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두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김구 선생은 그냥 뭐랄까요, 좀 이상을 추구한 민족주의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상을 추구한 정도가 아니라 이상을 실천한 사람이죠. 이상을 실천한. 그건 뭐 독립운동가로서 네, 그리고 방공 네. 47년까지 네, 방공 노선 네. 노선입니다, 이분이. 네, 예, 그리고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은 분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그렇죠. 그렇죠. 북한 그러나 넘어가기 전까지는 마지막 좌우 합작 노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구 선생을 민족주의자라고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용공통일론자다. 이거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김구 선생을 용공통일론자로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는데요. 이인호 선생을 포함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 네, 이용당했다, 속았다라는 정도는 이야기하지만은 네, 어떻게 반공주의자가 용공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좌우 합작 노선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아. 좌우 합작 노선이 틀렸고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수립 노선이 맞았다. 그건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너무 이승만 대통령을 네, 격화시키기 위해서 네, 특히 좌파들이 네. 김구 선생을 이용을 했어요. 업적을 예.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우상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김구 선생 기념관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건 굉장히 좀 균형이 안 맞거든요. 예. 두 분 다 건국의 아버지로서 혹은 독립운동가로서 각 다 공이 있지만 또 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다 균형 있게 역사가 평가해야 된다. 두 분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네. 굳이 말이죠. 네. 굳이 건국에 누가 더 공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뭐 단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죠. 예. 건국에 대한민국 예. 건국에 자 관련해서 김구 선생의 육성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동되지 못되고 그리고 김구들이 주동을 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조선인을 장사하려 하더라도 우리가 주동을 못되기 때문에 항상 남의 장단에 춤추는 그러한 반이 없어야 있어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일삼는다고 하면 독립은 법도기가 있는데 독립하기가 가는 그런 것이는 독립을 해가면서 독립해야 소용없습니다. 네, 광복 1주년 경축사에서 한 얘기인데 아마 저게 어떤 외세에 의존해서 좀 벗어나야 된다, 탈피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희 잘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조선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은 어찌됐든 뭐랄까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거에 항상 그거에만 천착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네. 그런데 그게 현실이 그런 이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네. 이미 소련이 네. 1946년 9월에 네. 북한에 네. 단독 사회주의 독재 정권을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명령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일성은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을 했다 이거죠. 김일성은 완전히 꼭두각시였습니다. 네. 스탈린의 정보 장교의 지령을 열심히 수행을 하는 네. 그리고 박은형과 함께 스탈린 앞에서 네. 면접을 보고 네. 시험을 쳐서 합격이 돼가지고 북한의 지도자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자주 노선을 추구한 분은 이승만이었어요. 네. 이승만은 미군정과 싸우고 네. 그리고 미 국무성 안에 네. 신공주의자들하고 싸우면서 네. 대한민국 건국을 밀어붙이다가 네. 47년부터 미국의 대공산권 정책이 바뀝니다. 네. 트루만 닥트린의 선언에 의해서 네. 비로소 미국이 이승만 노선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때서야. 예, 네.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과 싸우고 미국하고 같이 싸워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네. 아무도 이승만을 조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승만이 미국을 조종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친미주의자다, 뭐 미국에서 뭐 공부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승만은 용비주의자죠. 미국을 이용한 용비주의자다. 사람. 이승만 진정한 대통령은. 자주인이죠. 네. 진정한 자주인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그런 어떤 국제 정세랄까 이런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민감한 시점에서 오판을 한 거다. 이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구 선생은 왜 주한미군 철수론에 동조를 했을까? 지금 조갑제닷컴에 보면 당시 중국 공사하고 김구 선생의 그 대화록, 그 비망록을 상세히 공개를 해놓으셨어요. 그 최근에 그것과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1948년 7월에 네. 유어만이라고 네. 그때 저 장개석 정부의 공사가 네. 서울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네. 김구 선생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네. 뭐냐 하면 제발 이승만 손을 잡아라. 차기 대통령이지. 예. 다음 대통령 이승만 세력하고 손을 잡아서 네. 부통령이 되더라도 네. 같이 일해 주십시오 하는 장개석 총통의 뜻을 전하는 그 대화록이 있어요. 네. 그 대화록이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네. 내용을 보면은 그 김구 선생은 북한에 가서 그 실패한 남북회담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아주 비관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즉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이 군사력을 막 증강하는데 네. 이 남한이 아무리 따라해도 안 된다. 따라해도 이미 단독 정부 이미 수립해서 가고 있고. 곧 네. 스탈린이 그 북한군을 내려보낼 것이다. 네. 그러면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 네. 김구 선생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집단과 공동성명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 38선 넘어서 가서 만나서 한 공동성명에서. 외군 철수죠. 그 안에는 주한미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중국 공사하고 말하는 거하고 전이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남한이 군사적으로 아주 불리한데 주한미군까지 나가버리면은 네. 남침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예.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데 아무리 그게 아니라 김구 선생의 인식이 네. 오히려 그게 객관적이었어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냐? 네. 북한군은 전력을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남침하기 위해서 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해버립니다. 네. 49년 6월에. 네. 그러니까 스탈린도 김일성도 남침하면은 미국이 다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남침을 했어요. 네. 그런 상황 인식에 있어서는 김구 선생의 인식이 정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가 착각을 했느냐. 트루만 대통령이 네. 남침 소식을 듣고 네. 파병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오늘날 네. 한국인들이 김정은 치하에서 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남침 보고를 받자마자 화를 내면서 파병을 결심합니다. 네. 그때 아무도 파병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스탈린과 김일성의 판단이 또는 이 김구 선생의 판단이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트루만이라는 한 위대한 인간이 있어가지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면서 네. 이 파병을 결심한 게 우리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네.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주 민감한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구 선생은 북한이 당시 김일성이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서 남침할 것을 알고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해서 어찌됐든 뭐 북한식에 의한 통일이 되더라도 그래도 그게 분단된 것보단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 생각은 공산주의자는 할 수 있지. 그렇죠. 민족주의자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자유민주주의적 노선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상해 임시정부의 그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적 노선입니다. 그 노선 위에서 대한민국이 선 거예요. 네. 그것은 너무 김구 선생의 오판을 좀 너무 심하게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제가 뭐 보니까 뭐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때 주석이라고 그랬죠. 주석. 예. 김구 주석.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식 사회주의자다. 아니, 뭐 이렇게도 막 얘기하는 글들이 막 있어서 그분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죠.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민족주의자고 우파로 불렸죠. 예. 우파는 자유민주주의고요. 자유민주주의고. 그러나 마지막 이제 한 2년 정도의 오판이 있죠. 그러나 네. 한 인간을 평가할 때는 네. 전체를 평가해야 됩니다. 네. 그분의 70여 년의 생애 중에 2년의 오판은 그 공과 예. 압도적인 공과 부분적인 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네. 하면은 역시 훌륭한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자,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분의 말년 2년도 예.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네. 관련해서 저희가 김구 선생의 육성 발언 다시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한 것 같이 우리 완전한 독립을 목표하고 우리 전민족이 나가는 길에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민족이라가 우리의 앞길을 방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조상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애키지 말고 우리의 몸에 있는 희귀량된 전투를 다 쏟아맞혀야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인호 이사장도 김구 선생의 혁혁한 그 독립운동 어떤 업적,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유일합법 정부를 구성할 때 반대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예.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시국 인식이 갈라지는 그 계기는 민족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네. 김구 선생은 민족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민족이 이념보다도 앞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김일성은 한민족이 아니다 본 사람입니다. 네. 김일성 집단은 우리 민족이 아니고 민족 반역자다. 네. 러시아에 소련에 충성하는. 네. 그래서 김일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인의 얼굴을 한 러시아 사람이다. 네. 당신들은 조국 러시아에 가서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거기서 차이가 난 거죠. 네. 자, 김구 선생에 대한 어떤 평가, 우리 조갑재 대표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또 적절한 기회에 한번, 깊이 있는 토론할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북전단.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오늘 북한도 또, 우리 정부가 방임을 했다, 이렇게 비판, 전통문도 보내오곤 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이게 좀 남남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일부 환경단체는 대북전단을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아니 우선 그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그 환경단체입니까? 정치단체 아닙니까? 정치단체. 정치단체다. 아니 환경운동연합은 네. 환경운동을 내세워가면서 네. 계속 정치투쟁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정치투쟁하는 그 목록도 보면은 사사건건 대한민국 국군에 불리하고 네. 북한 정권에 유리한 방향의 정치투쟁을 계속해왔는데 이 네. 단체가 환경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딱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역사상 최악의 도심 숲을 파괴하는 행위를 박원순 시장과 이화여대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하현동에 있는 안산자락의 숲, 네. 3만 평방미터, 네. 광화문광장의 1.6배입니다. 네. 이것을 상 밀어버렸어요. 네. 환경운동, 기숙사 짓는다고. 그렇죠. 네. 환경운동연합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뭐가 있는지. 없어요. 환경운동연합이 박원순 시장과 이화여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같은 편이니까 입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환경단체가 아니죠. 정치단체죠. 네. 그런 단체가 대북 전단 보내는 것을 무슨 쓰레기 투기라고 해가지고 네.
경찰에 신고한 게 오히려 역풍을 불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론이 역풍을 불어가지고 오히려 네. 전단 보내는 분들을 옹호하는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네. 우선 이 대북 전단 문제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했습니다. 네. 이건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네. 그죠? 헌법적 기본권인데 이것을 누가 막느냐? 이제 주민들이 막습니다. 그죠? 네. 또 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정치단체가 와서 막아요. 네. 경찰은 거기에서 이제 중립이 돼가지고 네. 양쪽을 다 뜯어말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북한 정권은 우리가 풍선을 향해서 한 발 쐈는데 그게 우리 쪽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겁을 먹고 네. 절절 기는 거 보니까 다음 고위급 회담을 하면은 우리 페이스대로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마 기분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박상학 씨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조용히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날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끄러운 이런 거를 더 줄일 수도 있을까? 짧게, 예, 그거. 보내는 방법은 네. 뭐 여러 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보내는 건 또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봐요. 또 네. 북한에 대한 심리전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박상학 씨 말고 이민복이라는 분은 네.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네, 열심히 보여주시죠. 보내고 네. 있어요. 네.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은 네. 북한 주민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네. 한국은 이렇게 잘 살고 북한 김정은, 김일성 세습 체제는 이렇게 나쁘다. 네.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폭탄 달아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막습니까? 막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네. 우리 국군이 나서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네. 국군이 왜 있습니까? 걱정 마시라고. 네. 그리고 북한군이 조준 사격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파편 떨어진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뜹니까? 자, 알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국회 기둥에 라카스프레를 낙서한 대학생 2명이 경찰에 체포됐죠. 그 문구는 다름 아닌 나 니들 싫어였다고 하죠. 학생들의 치기 어린 행동은 물론 잘못됐지만 그런 마음이 왜 생기게 됐는지는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윤관 시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